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 오늘 해야 할 카드들을 깔아놨죠. 예, 코트 카드 중에서도 이제 퀸과 킹 편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예, 곤잘씨의 그룹 스터디 킹 앤 퀸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퀸 카드입니다. 예, 순서상으로는 퀸 다음 킹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퀸 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일 처음 살펴봐야 될 게 일단 퀸 카드는 여성을 상징을 하는데요. 보통은 중년 여성을 상징한다라고 하지만 중년뿐만 아니라 이제 어지간한 그냥 여성분들을 다 표시를 한다, 뭐 이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애운 같은 경우, 뭐 연애운세 카드 혹은 이상형 운세 이런 걸 봤을 때 퀸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다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대개는 연상이지만 연하의 경우도 뭐 간혹가다 이제 등장할 때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여성 통째를 지칭한다, 뭐 이렇게 이 기억을 하시는 편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각 카드들마다 제가 이런 원소를 상징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카드에서부터 더더욱 두드러져요. 일단 원드의 상징인 사자가 이렇게 문양이 있고요. 해바라기, 예, 태양, 불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옆에 또 사자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퀸 원드. 그리고 공기를 상징하는 소드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렇게 인간 천사의 모습도 보이지만 밑에 나비가 굉장히 많아요. 관도 이제 나비 왕관이고요. 예. 이렇게 나비, 즉 공기, 자유로움, 자유분방함, 뭐 어디에나 있음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의 상징이 꽤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컵 카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조각상도 반인 뭐 이너라고 하죠. 예, 위에도 이너 모양이 많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또 이제 자세히 보면은 물고기의 상징이 있어요. 물고기의 상징. 얘가 들고 있죠. 물고기, 생선. 예. 물고기의 상징. 이제 이거는 약간 점성술적인 지식이긴 한데 물고기 자리가 이제 무의식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여를 해요.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고 뭔가 나의 내면적인 측면을 많이 좀 돋보이게 하는, 예, 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슈트죠. 그런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 펜타클은 땅을 상징하고 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염소, 양, 소 이런 상징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항상 비옥하고 동물들이 있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원드 퀸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원드 퀸은 다른 원드 코트 카드에 있는 상징 중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 예, 바로 킹에서부터 완성되는 요 망토 뒤에 있는 우로보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나 도마뱀 등의 파충류가 여기엔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웬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등장을 하는데요. 예, 세간에서는 이 검은 고양이에 대한 리딩이 상당히 좀 상이하게 갈려요. 네. 어떤 경우는 이게 마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약간은 거짓말쟁이다, 뭐 수박씩 까는 여자다, 이런 리딩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뭐 여러 가지 리딩에 대해서 저는 예, 그 리딩은 또 맞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리딩은 좀 많이 배척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고양이가 있다, 우로보로스가 없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 검은 고양이는 이제 영화 콘스탄틴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매개체가 검은 고양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을 좀 많이 빌려서요. 말 그대로 뭐 움직임, 워크, 행동력이라기보다는 나의 무의식과 지금의 현재 이 의식, 무의식과 의식 이 사이를 조율하는 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로보로스와 같죠. 무한대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의 잠재력이라는 의미도 있고, 즉 제가 보는 원드 퀸이라는 카드는 행동력만이 높다라기보다는 직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나의 무의식적인 거를 업무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저는 리딩을 해요. 이제 보통 리더분들에 따라 이것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킹 카드에 있어서 외면적인 업무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퀸 원드 카드에서 나의 내면적인 성숙도를 이래서 이제 더더욱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업무적으로는 이 카드가 훨씬 더 저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여성을 의미하며
나의 업무적인 능력을 이제 내 무의식적인 나의 내면적인 측면에 있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있죠. 네. 이 해바라기를 봤을 때 이제 더더욱 이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 한 곳만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와닿는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즉 커리어 우먼인데 왠지 굉장한 베테랑이라서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일을 밀고 처리해 나가는 굉장한 커리어 우먼적인 특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인물적인 상징으로 묘사를 한다면은 정말 빈틈없고 나의 상관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와, 굉장히 이 사람 일밖에 몰라, 하지만 업무를 할 때만큼은 매력이 터지고 포텐이 터지는 사람이야 라고 리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리딩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업무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모성의 돌봄의 측면, 그리고 베테랑적인 측면이 있으며 나의 무의식이 이제 업무와 함께 합쳐져 효율을 이루는 카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팡이가 길고 연석 위에 받쳐 있잖아요. 킹 카드는 연석 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킹 카드보다는 행동력은 좀 많이 떨어질지언정 계획적인 능력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예, 다음 카드 이제 소드 퀸인데요. 네, 소드 퀸.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이거를 리더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렇게 놔져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다 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감히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좀 강하게 리딩이 되고요. 그리고 나비관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궁전 카드 중에서 이제 급이 높죠.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 나무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시선에 보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쪽이죠. 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카드를 보면은 이제 책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단력, 상당히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함, 그리고 확고하게 버릴 건 버리는 스타일, 이런 식의 좀 맺고 끊음이 확실한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카드로 이제 보여지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게 확실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의 연을 확실히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올리진 않았지만 이 칼로 언제든 심판을 해서 확실히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소드의 특성과 여제의 특성이 합쳐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일말의 자비라던가 여성적 모성애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의미를 약화시켜서 리딩을 한다면은 어떤 아이가 이거 사줘 엄마, 사줘 할 때 안 된댔지,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 어서 가, 이러면서 절대 그 아이의 투정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어머니로 리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리딩하기 쉬우실 수 있어요. 네, 약간은 무정할 수 있지만 이게 모두 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라는 걸 알기에 과거를 쳐다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무정한 여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저는 여성 판사분들이나 여성 검사분들에게 있어서 이 카드를 굉장히 많이 투영을 했어요. 제주 법원에 제가 원래 법학과였다가 이제 다른 학과에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법학과에 있을 때 법정 방청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솔직히 민사 사건은 그렇게 제주 지방법원에서 재밌는 사건이 많지 않았고,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을 가보자라고 해서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을 다 가는데, 여성 검사분이 이제 여성 범민에게 구형을 해요. 이 범민은 이제 어느 마트에서 분유를 훔치다가 걸렸는데 판사님께 눈물에 호소를 막 하죠. 제가 이제 애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잡혀가면은 애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 그냥 보석금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좀 형량을 좀 깎아주시던가, 벌금을 이걸 다 낼 능력이 없는데 이 벌금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 눈물에 젖은 호소를 해요. 온통 울음바다가 됩니다. 네. 실제로 그 범인은 이제 뭐라고 하죠?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하죠. 그런 분이셔서 벌금을 낼 능력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좀 하고 있고, 판사님도 눈물을 훌쩍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성 판사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곧 정말로 툭 치면 흘러내릴 것 같은 그 표정으로, 그런 눈이지만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안 됩니다. 법은 지엄합니다. 이 금액을 반드시 저는 구형하는 바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퀸 스워드에 와닿는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크게 드네요. 네. 정말 여린 면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숨기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 덱은 아니지만 기묘한 달 카드에서의 퀸 스워드는 양손에 검을 들고 있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이제 리딩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퀸 오브 컵 카드. 굉장히 마음 아픈 카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제 짝사랑이 퀸 오브 컵 카드를 정말 상징처럼 달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잘 지내실까나 모르겠네요. 누님이셨고요. 그것 때문에 퀸 컵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다른 퀸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물론 굉장히 수려하지만 보통 퀸 컵 카드를 뽑으신 분이 굉장히 피부가 백옥 같고 누가 봐도 미인이다 할 정도로 예쁜 경우가 대다수예요. 외형이 예쁘다. 예, 이 경우는 진짜로 다른 리더분들도 이렇게 리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컵이 굉장히 화려하죠. 킹컵에 있는 컵도 일반 성배고요. 다른 컵의 궁정 카드에 있는 카드들도 죄다 일반적인 카드인데 이 카드만 굉장히 겉이 번지르르 하죠. 즉, 이 사람은 내면의 감수성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울증적인 측면과 되게 우울한 면,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지 싶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클 수가 있고요.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굉장히 허세가 많을 수도 있어요. 시를 좋아한다거나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그런데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정말 절제가 없이 어떻게 보면 오그라들 정도의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리딩을 많이 해요. 그런 카드일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고립이 되어 있죠. 이 카드는 즉 소드 퀸 같은 경우는 홀로 쥐엄한 윗자리에 앉아 있고요. 원드 카드는 대다수가 사막에 있어요. 불의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개척자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를 찾아 떠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막으로 돼 있고요. 펜타클은 항상 풍요롭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공통점은 누구나 다 터덜터덜 걸어가며 마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기 쉬운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퀸컵과 킹컵은 진짜 담쌓고 삽니다. 딱 그렇듯 여러 사람과 엮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카드로 보이고요. 또 요렇게 리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반대죠. 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보지 않고 모든 걸 잘라내는 비련의 여인 소드와 무정한 여인 소드와 비련의 여인은 이분이세요. 예, 오히려 너무 과거의 사건에 얽매인 나머지 미래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여성일 확률이 큽니다. 네. 자, 뭐 대충 정리가 다 됐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크다 못해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허세로 덮으려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수려한 모습에 다른 것들과 담을 쌓고 추억만을 회상하는 여성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좋아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껄떡대지만 그들을 모두 다 차고 결국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지만 안 좋은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물론 100% 제 경험이고 제 리딩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리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퀸 펜타클입니다. 풍요롭죠. 보통 연애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비옥한 데 있어. 근데 내가 왜 너와 연애를 해야 하지?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카드고요. 결혼관, 연애관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내가 굳이 너랑? 이라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지닌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양이 있죠. 네. 염소네요. 염소가 있죠. 염소 혹은 양이죠. 상당히 번식 능력이 뛰어난 카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염소가 번식 능력,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한 움직임을 상징하기도 해요. 네. 상당히 다른 퀸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큰 카드입니다. 큰 카드고요. 이렇게 덩굴이 있고 밑에 굉장히 또 화사한 배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풍족해요.
금전적으로 재산이 좀 풍족할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풍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리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풍족한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플랜을 확고히 하고 있음, 또한 성욕이라던가 자신의 본능, 욕구에 의한 움직임이 큼,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가 있음. 예. 결국 모성의 여성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많으며 자기 자신이 풍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연애관에 있어서는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카드. 머리로 동해야지 마음이 동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 카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퀸 카드 살펴봤고요. 다음은 킹 카드입니다. 네, 이게 킹 카드들이고요. 자,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원드 킹. 관이 불꽃관이죠. 대놓고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요 꼬리를 물고 있는 도마뱀. 드디어 우로보로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단계에 와서요. 예. 우로보로스가 완성이 되었으며 지금 계속 메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사자를 상징화한 목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사자를 상징화한 목걸이, 그리고 지팡이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리딩이 됩니다. 뭐 옛날 로버트 만화 용자물에 보면은 항상 나쁜 마왕들 같은 경우 자기가 수행을 하라고 누굴 보내놨는데 얘가 일을 처리를 못하고 돌아오면은 이 녀석 쓸모가 없구나 라고 해서 얘를 부셔버린 다음에 다른 부하를 섭외하죠. 하지만 이분은 지구용사 선가드 드라이아스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해서 직접 나서서 거의 패배할 위기에 그 부하를 용자들에게서 구해주고 용자들을 완전히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기능 정지로 만들어 놓은 뒤에 돌아와요. 정말 행동력이 강하고 직접 움직이는 왕입니다. 영화로 예를 들자면은 영화 적벽대전에 나오는 주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주유, 도독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어느 순간 공명이 쓱 보면은 자기 지휘봉을 내려놓고 직접 가서 병사들을 칼질하면서 구해주죠. 그런 카드입니다. 행동력이 상당히 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마뱀. 원래는 정말 커다란 괴수의 용이었지만 이 왕에게 제압되어서 조그만한 그냥 도마뱀이 되어서 쭈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한 능력자의 포텐셜도 굉장히 크면서 행동력도 좋은 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는 거, 그 점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한 능력자인 건 확실해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리딩의 여지가 많죠. 단점이 단 하나긴 하지만. 다음은 스워드킹입니다. 스워드킹. 네, 누가 봐도 굉장히 단호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비가 보이죠. 네. 배경은 이제 바람이 일로 불었다 절로 불었다 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칼 자체도 옆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난 언제든 이 칼을 휘두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퀸보다는 오히려 결단력에 있어서 좀 약하게 리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킹의 입장이 되었고 내가 여러가지 분쟁을 겪고 여기까지 와보다 보니까 한 번의 분쟁에 의해서 상대를 찍어 누를 수는 있지만 나 또한 피해를 가게 되며 또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을 휘두르는데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정말로 지고지순한 정의의 상징으로 리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유부단함으로 리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원드가 성급한 왕, 하지만 킹스워드는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왕으로 리딩이 돼요. 언제든 결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확실히 칼날을 휘두르지 않는 왕일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겪어온 그 시대의 경험을 높이 사기 때문에 상당히 지능적으로 뛰어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통달한 로우 마스터예요. 다음 킹컵입니다. 감수성이 너무 강력해진 나머지 나 혼자만의 세상을 추구하며 혼자
동떨어져 있는 카드예요. 여기 보면은 물고기가 2마리. 네, 쌍붕어 싸만고. 예, 뭐 이렇게 되겠죠. 나의 내면과 무의식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사리 이해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당장 1000년을 넘겼을 때부터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소설 데미안에서 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뭔 소리지? 뭔 의미야? 물론 여기서 좀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데미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소설 데미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저 이 글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 이 의미를 알고 이 책에 대한 심오함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화할 때 섞는 이 감정, 이 감수성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홀로 떨어져 산다라고 저는 리딩을 보통 하긴 합니다. 예.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나머지 홀로 떨어져 있기를 즐기는 왕이에요. 하지만 그 감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흔히 말해서 예술가들 중에 괴짜가 많죠. 자기 귀를 잘라버린 빈센트 반 고흐라던가 살아생전 괴짜지를 멈추지 않았다는 베토벤 등등이 있습니다. 예체능적으로 너무 풍만하고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의 현실적인 대화가 좀 떨어지게 되고 심오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피로감을 느끼게 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에서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반항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서 이 카드를 뽑으시면은 당장 그 아이한테 바이올린을 사서 쥐어주시던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라고 해서 그쪽을 밀어주시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전 조언을 합니다. 그런 카드예요. 아이덴티티가 너무 뚜렷하고 투철한 나머지 독자성이 세서 섞이기 힘든 카드입니다. 네. 자, 다음 킹 펜타클. 예, 풍요와 탐욕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복욕이 너무 뛰어나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양쪽에 소가 있죠. 부유함의 상징이자 꾸준히 나아감의 상징인 소가 4개나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정말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킹 오브 완드처럼 어이 새끼들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산 정주영 회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해당하는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말로 현대라는 기업을 세우기 이전에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정주영 회장, 그 뒤에 굉장한 부를 이루었죠. 그리고 현대그룹의 사장직을 지내기 전에 신입 사원부터 시작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아래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쌓아놨기 때문에 행동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급발스러운 움직임보단 더 체리엇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앞으로 나온 카드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굉장한 탐욕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예를 드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얻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왔을 때 그 위험함도 알고 귀중함도 알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돈을 안 쓰게 되고, 예? 그리고 부자일수록 욕심쟁이가 많잖아요. 세금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구태요? 그리고 발밑에 멧돼지를 밟고 있죠. 정복 욕구 또한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에서 쉽사리 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19금 카드, 즉 19금 스프레드를 남햄대로 리딩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욕과 지배욕은 비례할 확률이 높다. 포도가 나와 있죠. 예, 풍요로움 외에도 송이송이가 달렸기에 다산의 상징이 있습니다. 남성한테 다산의 상징.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후리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여사친들을 보면은 보통 내가 정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여자친구를 굉장히 많이 사귀는 카드로 떠요.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좀 재수없는 성격일 확률이 크고, 그리고 실제로 부자일 확률도 높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자신이 꾸준히 일을 해서 벌어온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내가 여기까지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유 있는 오만함과 이유 있는 행동력, 이유 있는 구두쇠의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 보통 킹 카드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징해요. 적어도 40대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완전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20대가 아닌 한 3, 40대, 4, 50대 이쪽으로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코트 카드에 있는 카드 중에 퀸과 킹 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행동력이 드디어 행동력과 나의 무의식이 합쳐져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는 데 투철하게 된 퀸.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고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확실한 결단력이 생겨버린 스워드 퀸.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와의 담을 쌓고 자신의 그 특유의 감수성을 굉장히 좀 풀풀 풍기는 미녀 스타일의 퀸컵. 그리고 나의 부유함을 내세워서 굉장한 논리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현실적인 느낌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클 퀸. 그리고 행동할 땐 행동하며 내가 아래에서 굴러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즉발스러운 움직임이 있지만 다소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싶은 킹 완드. 그리고 너무나도 결단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칼을 쓰는 걸 주저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인 킹 스워드. 그리고 너무나도 예술적인 감정이 투철하고 너무나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나머지 일반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이 부재가 되어버린 왕인 킹 컵.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재산이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력을 갖고 있으며 꾸준히 움직이지만 정말로 남에게 인색하며 약간은 좀 재수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킹 펜타클.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 아르카나까지 다 나가봤고요. 저희는 대략적으로 이제 78장의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다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특별하게 요청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정위치와 역위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위치와 역위치. 이게 저의 리딩 수업의 첫 수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기로 하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내용이 재밌었어요, 도움이 되었어요 한다면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는 곤잘씨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리딩 실습편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 또 봐요.